Buongiorno a tutti.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게는 특별한 이탈리아어를 부탁해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1강의 제목은 본조르노인데요. 방금 제가 여러분들께 인사했던 그 표현이죠. 본조르노는 이탈리아에서 오전에 하는 인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인사를 하고 나면 보통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소개를 하기 마련인데요. 자, 그러려면 내가 누구인지, 나는 이라는 표현을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1강의 내용 주격 인칭 대명사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탈리아어의 주격 인칭 대명사는요. 1, 2, 3인칭 단수와 복수 보시는 것처럼 6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1인칭 단수에 해당되는 라는 표현은 이요라고 하시면 되고요. 2인칭 단수는 뚜, 그리고 3인칭 단수는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에 해당되는 루이, 그녀에 해당되는 레이, 그리고 존칭 당신에 해당되는 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녀의 레이와 존칭의 레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존칭은 이렇게 대문자로 표기를 하시면 돼요. 자, 복수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복수, 우리를 나타내는 표현은 너희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너희는 보이, 그들은 로로라고 하시면 돼요. 자, 주격 인칭 대명사를 이렇게 6가지로 구분하셔서 주어가 내가 될 때, 우리가 될 때, 그들이 될 때 각각 나눠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뚜와 존칭의 레이 이렇게 인칭대명사를 구분을 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그러면 언제 뚜를 사용하고 언제 존칭의 레이를 사용할까요? 자, 다시 말하면 언제 격식을 차리는 레이를 사용하고 또 언제 이제 친근하게 표현하는 뚜, 비격식체를 사용을 할까요? 자, 그것은 특별한 기준은 없어요. 대화를 나누는 대상과의 심리적, 사회적 거리에 따라서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친구와 대화를 할 때, 그리고 친분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뚜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면에 레이, 존칭의 주격 인칭 대명사를 사용할 경우에는 처음 만나거나 나보다 상급자이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항상 존칭으로 시작했다고 해서 끝까지 존칭만 사용하리라는 법은 없고요. 존칭으로 시작했지만 나와 친분이 쌓이고 많이 친해졌다 느끼게 되면 여러분들 뚜로 변경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격식과 비격식체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상대를 부를 때도 구분을 해야 되겠죠. 친근한 관계일 경우, 뚜를 사용하는 관계일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 부를 때처럼 이름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격식을 차려서 표현을 해야 될 경우, 누군가를 부를 경우에는 이렇게 시뇨레, 시뇨라, 시뇨리나라는 호칭을 사용하시면 돼요. 영어의 미스터와 미시즈, 미스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격 인칭 대명사를 배웠으니까 주격 인칭 대명사와 결합해서 간단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에셀의 동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에셀의 동사는 영어의 비동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무엇이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돼요. 자, 이 에셀의 동사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이름이나 직업, 국적, 출신, 외모, 성격 등을 묘사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에셀의 동사 뒤에 나올 수 있는 품사가 명사와 형용사가 가능해요. 자, 그러면 예문을 보기 전에 우리 에셀의 동사가 인칭별로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에셀의 동사는 앞에서 우리가 주격 인칭 대명사와 마찬가지로 6가지로 구분이 되죠. 나에 해당되는 1인칭 단수 형태는 sono, 그러니까 io sono 하면 나는 이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자, 2인칭 단수 표현은 sei, 그리고 3인칭 단수 표현은 lui, lei, 존칭의 lei 상관없이 똑같이 e라고 쓰시면 되는데 위에 강세가 있는 거 보이시죠? 강세 반드시 표기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noi, 복수형에 해당되는 우리는 이라는 표현 siamo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voi, siete, loro, sono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탈리아어의 동사는 이렇게 인칭별로 6가지로 변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동사도 항상 이렇게 6가지 동사 변형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에셀의 동사의 변형을 봤으니 주어에 따라서 변형을 시킨 예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에셀의 동사를 이용해서 이름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름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격, 인칭, 대명사, 그리고 그에 해당되는 에셀의 동사 변형, 그리고 이름을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Io sono Fabio라고 한다면 나는 파비오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1인칭 단수인 주격, 인칭, 대명사 이오가 들어갔으니까 sono로 변형이 된 거고요. 그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문장은 이제 성격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성격을 나타내는 문장 루이 에 심파티코라고 되어 있어요. 자, 루이가 주어이기 때문에 3인칭 단수형인 에셀의 동사에 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는 호감 가는 사람이다. 그는 성격이 좋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형용사 심파티코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예비가에서 명사와 형용사 성수일치를 배우셨기 때문에 왜 형용사 형태가 어미 오로 끝났는지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국적의 표현이 있는데요. 나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이렇게 간단하게 에셀의 동사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Noi siamo coreani 라고 되어 있죠. 주어가 noi, 1인칭 복수이기 때문에 에셀의 동사도 siamo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복수형이기 때문에 국적을 나타내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는 표현에도 복수 형태의 어미가 나온 거죠. 그래서 Noi siamo coreani,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에셀의 동사로 간단하게 자신의 이름과 그리고 성격, 국적을 나타낼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앞에서 여러분들 문장을 보셨겠지만 주격 인칭 대명사가 사용되고는 있는데 주격 인칭 대명사가 없다 하더라도 동사의 형태만 보고도 어떤 주어인지 유추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어는 동사의 형태를 보고 주어를 유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주어를 명시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주어를 생략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존칭의 레이와 그녀를 나타내는 레이가 동일한 에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주어의 혼동 우려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존칭을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3인칭 단수인 레이를 나타내는 것인지에 대한 주어를 명시해주면 문장이 훨씬 더 명확해지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어를 강조하는 경우예요. 내가 주어를 강조하게 되면 주어를 생략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주어를 강조해야 된다라고 하면 주어를 생략하지 않고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주격 인칭 대명사와 에셀의 동사를 배우셨기 때문에 간단한 문장을 쉽게 만드실 수 있는데, 자, 그래도 올바른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탈리아어가 어떤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 규칙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죠. 자, 일반적으로 이탈리아어는 주어, 동사, 보어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앞에 주어, 동사, 보어 순으로 문장을 만드시면 되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주어는 동사를 통해서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주 생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평서문, 긍정문에서는 주어, 동사, 보어 순이에요. 자, 부정문은 그럼 어떻게 만들까요? 부정문은 아주 간단해요. 부정문은 부정어 논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논을 삽입하는 위치가 바로 동사 앞이에요. 그래서 동사 앞에 논을 삽입하는 것으로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의문문은 어떻게 만들까요? 의문문은 더 간단해요. 의문문은 사실 평서문이든 부정문이든 어순의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물음표만 추가해서 끝을 올려서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러면 예문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문장 구조를 익히도록 할게요. 자, 평서문은 주어가 맨 앞서 나오지만 생략 가능하고 그 다음에 동사와 보어 순으로 연결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어가 생략된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sono studente. 나는 학생이다. 에셀의 동사 그리고 학생을 나타내는 명사, 보어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나는 학생이다 라는 표현, 평서문, 긍정문으로 문장을 만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 문장을 부정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문장을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자, 바로 논이라는 부정어를 활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위치예요. 그 위치가 어디에 놓여야 하는가? 바로 동사 앞에 위치를 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sono studente라는 표현이 non이라는 부정어를 동사 앞에 위치시키면서 나는 학생이 아니다 라는 부정문으로 바꿀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의문문은 어때요? 의문문은 굉장히 간단했죠. 똑같이 평서문 또는 부정문에다 물음표를 붙이고 끝만 올려주면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의문문은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긍정의 의문문 먼저 살펴보면 Tu sei studente? 너는 학생이니? 라고 묻는 질문이에요. 자, 제가 읽는 거 들으셨죠? sei studente 끝을 올려주시기만 하면 평서문이 바로 의문문으로 변하게 되죠. 자, 그래서 너는 학생이니? 라고 물었을 때 긍정의 대답을 한다면 응, 나는 학생이야 라고 대답을 한다면 긍정의 대답 C를 써주시면 돼요. C, sono studente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부정으로 나는 학생이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하고자 한다면 부정의 대답인 no 그리고 부정문을 만들기 위한 부정어를 동사 앞에 삽입해서 non sono studente 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부정 의문문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답이 이루어질까요? 일단 부정 의문문 non sei italiano? 너는 이탈리아 사람이 아니니?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non이라는 부정어가 삽입이 되어 있는 상태로 질문을 하게 되는데 너 이탈리아 사람 아니니?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말에서는 보통 어떻게 대답을 하나요? 응,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하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말과 이탈리아어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부정으로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이탈리아 사람이면 긍정의 대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의 대답인 C를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C가 있기 때문에 뒤따라 나오는 문장도 긍정문으로 완성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이 맞으면 C, sono italiano 이렇게 문장을 표현하시면 되고요. 내가 이탈리아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 아니, 난 이탈리아 사람이 아니야 라는 표현으로 no 라는 부정의 대답과 함께 다음 따라 나오는 문장을 부정문으로 완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너는 이탈리아 사람이 아니니? 라고 물었지만 이것과 상관없이 맞으면 긍정의 대답, 그렇지 않으면 부정의 대답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문장 구조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SLL을 이용한 또 다른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SLL을 이용해서 우리 앞서서는 이름이나 성격, 국적을 나타낼 수 있었는데 이 SL의 동사와 의문, 대명사, 도배를 결합해서 출신이 어디인지, 고향이 어디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디도베 say라는 문장이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제목의 뜻은 너는 어디 출신이니?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표현은 출신을 묻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답은 의문문일 경우에 전치사가 나와 있으면 그 전치사를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이 문장에서 전치사는 바로 D가 돼요. 그래서 이 전치사 D를 다시 활용해서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대답이 SL의 비동사 플러스 전치사 D 그리고 도시명이 와야 돼요. 반드시 도시명이 와야 돼요. D라는 전치사 다음에 국적을 나타낸다고 해서 나라명이 올 수는 없고요. 반드시 도시명만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에셀의 동사 인칭에 따라 변형해 주시고 전치사 D 다음에 나의 출신 도시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존칭의 경우에는 에셀의 동사를 3인칭 단수로만 변형을 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디도베 세이가 디도베 에라고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인칭 단수의 경우는 그녀를 나타내는 레이와 존칭을 나타내는 레이가 혼동이 될 수 있으니 존칭으로, 격식체로 물어본다고 하면 존칭을 나타내주는 레이를 같이 명시를 해주면 문장이 훨씬 더 정확해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예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디도베 세이 어디 출신이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또 친근체로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디도베 세이라고 물었을 때 아주 간단하게 에셀의 동사 플러스 전치사 디 도시명을 사용하면 되는데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함께 대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내가 한국 사람이야 라는 것을 표현을 해줬어요. sono coreano. 그리고 자신의 출신 도시를 다음에 써줬어요. 그럴 경우에 D라는 전치사를 활용하고 D 전치사 뒤에 도시명, 세울 이렇게 왔죠. 그래서 디도베 세이라고 물을 때 간단하게 소노 디 세울이라고 대답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정확한 정보를 같이 줘서 소노 코레아노 디 세울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주격 인칭 대명사와 에셀의 동사를 함께 배워봤는데요. 에셀의 동사는 자신의 이름이나 성격, 국적을 나타낼 수 있었고 그리고 자신이 어느 도시 출신인지 고향을 나타낼 때도 쓸 수 있는 표현이었어요. 에셀의 동사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사 변형 형태를 잘 숙지를 해주고 계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탈리아에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동사를 한 가지 배워보셨고요. 여러분들도 수업이 끝났지만 책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고 2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